보지 않고 다쳐보지 않고 내가 색소 침착 때문에 힘들어보지 않고 건조감 때문에 찢어들듯이 고통받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근데 그게 본인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팔다리 부러진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 정도 상실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팔다리가 부러지면 뭐가 되냐면 기부스를 하면 언젠가 붙을 수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이거 기부스 하면 이거 낫잖아 언젠가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이게 잘못돼서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피부 때문에 아프잖아요. 이거는요 언제 고쳐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엄청나게 우울하게 만들고 상실감을 크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고 하니까 첫날이어서 제가 어차피 녹화를 따로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끝나면 편집을 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픈 톡방에다가 제가 공개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그러면 채팅방에 3분 들어와 계시니까는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쭈님은 소리를 못 키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자막이 지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다음에 뭐 이 시간대 영상을 찍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게 되면은 9시나 10시? 좀 늦은 시간대.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좋은 점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3분이 계시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똑같은 관리를 할 거예요. 무슨 관리를 할 거냐면 지금 저녁에다 세안도 하셨고 영양크림 미스트를 제가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양크림 미스트는 다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영양크림 미스트는 이건 충분히 흔드셔야 돼요. 그냥은 대충 흔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흔들어야지 제품이 정상적으로 얼굴에 발리세요. 그런데 색조를 하고 계실 때 낮에는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저녁에 바르실 때는 가까이다 대고 이렇게 뿌려서 그냥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제품 이렇게 바르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제품을 어떻게 바르냐? 지금 건성인 피부가 2분이 계시고요. 네, 수부지 피부, 지성형 피부가 2분이 계신데 수분 부족형 지성형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관리는 특정 지역을 어디를 따로 어떻게 발라라가 아니라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그냥 바르시면 되세요. 영양크림 미스트를 지금 세안하고서는 뿌렸잖아요. 뿌리고서는 발랐잖아요.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이 앰플이에요. 앰플은 이렇게 하면 보이죠? 앰플은 이 밑에 있잖아요. 이 아래를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가 꺾이면서 여기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 위쪽을 잡고 위에서 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양크림 미스트 얼굴에 지금 1차적으로 다 뿌리시고 이 앰플을 얼굴에다가 바르실게요. 손등에다 짜서 바르셔도 되시고 그냥 얼굴에 바로 바르셔도 되세요. 이게 안에 제품이 생각보다 VIP 관리요? 스키님 누구세요? VIP 관리는 없어요. VIP 관리가 뭐예요? 회원가입 제가 못하게 하려고 60만원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회원가입을 풀어놓으면은 뭐 4,500원 이렇게 해서 정기구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왜 여기 다 들어오시지?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보시고, 원래 이벤트 시청자 지금 5분 해가지고 2주간에 갈리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영상입니다. 앰플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바르세요. 앰플은 눈가 주름 많으신 분은 눈가 주름에, 이마 주름이 있으면 이마 주름에, 턱선에 볼이 처졌다, 심부볼이 처졌으면 심부볼에도 바르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생방이라 제 얼굴이 그냥 생얼로 그냥 나가는 상태거든요. 엄청 창피합니다. 회원가입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VIP 그런 거는 가입은 신경 안 쓰셔도 되십니다. 그냥 무료 관리 해드려요. 오픈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우미님하고 지금 조주연님 그리고 안영웅님 3분은 제가 지금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조주연님은 어차피 지금 운동 중이시니까는 뭐 운동 끝나고 영상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 앰플 사용은 이렇게 하시고서는 제품을 충분히 흡수를 시킨 다음에 영양크림 미스트 갖다가 한 번 더 뿌리면 되세요. 저녁 관리는 이걸로 거의 마무리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2주간 피부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픈 톡방에다가 일단 루틴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일부터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다 적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일 오전에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건 일단 영양크림 미스트 얼굴에 다 뿌리세요. 가까이다 뿌리고 그냥 바르세요. 별거 바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짝거리죠. 네. 지금 시청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바르시면 되시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공유시킬 테니까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실 거예요. 일단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내일 오전에 세안을 하시고 있잖아요. 제품 관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안하고서는 얼굴을 물기를 제거를 다 하고 1분이라는 시간을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고서는 1분 안에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제 채팅창 있잖아요. 단체 오픈 톡방에 세안을 시작하셨으면 세안이라고 적으세요. 세안을 적으세요. 적고 세안을 하러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안이 끝나고 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간을 체크를 하세요. 시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세안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적히는 건 뭐냐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세안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간의 텀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가 적힐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를 1차적으로 건조해지는 시간을 적으신 다음에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리시면 되세요. 오전에 이거 일단은 체크하고 뿌리셔야 되세요. 그냥 뿌리시는 게 아니라 세안하고서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세안 들어가기 전에 톡방에다가 세안 쳐놓고 세안 후에 피부의 물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간에 건조해졌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흘러서 피부가 건조해지는지 바로 체크가 되겠죠. 나오자마자 바로 건조하신 분들은 나오자마자 건조해졌다고 바로 저한테 적어두시면 되세요. 지금 피부 타입이 건성형 피부 타입이랑 수분 부족형, 수부지 피부 타입이 3명이에요. 건성 피부 2명, 수부지 2명. 각질이 일어나신 분이 2분, 수부지 피부가 3분. 근데 수부지 피부 중에 3분 다 이제 모공 관리 같이 들어가야 되고 피부 탄력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건조한 시간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세안 전에 세안 적어 놓으시고 나오셔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얼굴 건조해지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건조해졌다고 딱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크림 미스트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 관리는 이 영양크림 미스트 뿌리시고 UV 차단, 프로텍션 크림, 보습제랑 영양제 이거 뿌리시고 바르시고 그 다음에 크림 미스트 다시 뿌리시면 되세요. 오전에 앰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중요한 거, 전부 다 밖에서 이제 외출을 하시든 외근을 하시든 집에 계시든 간에 제품을 그렇게 뿌려놓고 나서 다음에 건조해지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피부가 5분 다 낮에 건조하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5분 다 낮에 건조해지는 시간에 건조해요 라고 오픈 톡방에, 단톡방에 남기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아침에 관리를 하고 나서 다음 건조해지는 시간에 단톡방에 건조해요 라고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아마 다 틀릴 텐데 건조해지는 시간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어 놓고 나서 영양크림 미스트를 색조를 하셨으면 얼굴에 뿌리시고요. 색조를 안 하셨으면 가까이 뿌리고 바르세요. 제가 색조를 했을 때 얼굴에 뿌리라는 거는 충분히 흔들고 이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이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다 대고, 지금 왜 흐르죠? 이렇게. 그냥 대고 그냥 바르세요. 바르시면 되세요. 색조 위에 뿌리는 거는 당연히 색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색조 위에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려도 디플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으로 흡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연님 같은 경우에는 스킨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제품 사용한 다음에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오전에 세안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세안 들어간다고 써놓고 세안을 한 다음에 유분이 거쳤을 거 아니에요. 거치고 나서 피부 건조해지는 시간 타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해지면 건조했다고 쓰신 다음에 제품 관리를 하시고, 낮 시간대에 오전 제품 관리가 끝난 뒤에는 시간이 흐르겠죠. 흘러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타임이 올 거예요. 그러면 12시면 12시, 1시면 1시, 10시면 10시. 다 틀리겠죠. 다 틀린 분들 다 그냥 자기 시간대에 건조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리거나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낮에 한 번 뿌리고 발랐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건조감이 잡히냐?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순식간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3시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또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오픈 톡방에 또 건조하다고 쓰시고서는 제품을 다시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조한 주기의 타임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서 개별적으로 아마 시간대가 다 다르실 건데, 그 시간대를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저녁에 보습 관리를 하면서 그 시간 타임을 점점점 줄여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아침에 제품 관리를 했을 때 낮에 영양크림 미스트 한 번 정도만 뿌려도 저녁까지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버티는 상태까지, 이 상태까지 진입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늦어도 제대로만 따라오시면은 그 상태만 만들어도 피부는 반은 성공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 탄력 앰플 있잖아요. 제가 5개씩 해가지고 10개를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오늘 사용했으면 내일은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셨으면 내일은 안 쓰시는 거예요. 대신에 안 쓰는 날은 보습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보습 관리는 쿠팡에서 일반적인 마스크팩, 수분 마스크팩 치면은 뭐 50장에 뭐 15,000원, 12,000원, 19,000원 이 정도 하는 가격대 있어요. 싼 거. 기능성 마스크팩 말고 그 마스크팩을 시켜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당장 쓰실 게 내일 없으시면은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일반 마스크팩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피부 타입이 3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루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건성형 피부가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수부지 피부는 유분은 있는데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의 보습만 잡아주면서 유분의 밸런스만 잡아내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또 모공이 넓단 말이에요. 전부 다 5분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수부지 피부라고 해서 제가 아까 상담 다 하면서 지성형 피부들은 전부 다 2주 내내 클렌징 오일로 오일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오일의 세안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세안을 하실 때 있죠. 이 나비존 있잖아요. 세안의 시작은 이 앞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바깥쪽으로 세안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 바깥쪽은 유분 분비가 많이 되지 않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세안을 하실 때 이 바깥쪽은 뿌득뿌득 눈대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쪽에 세안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지 분비가 많은 이 모공하고 앞쪽, 코하고 이 볼 쪽 있잖아요. 이쪽은 클렌징 오일 세안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고, 바깥쪽은 손도 안 대셔도 돼요. 이 바깥쪽은 클렌징 오일로 색조만 살짝 걷어내는 식으로만 세안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폼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제가 오픈 톡방에 공지사항으로 달아드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세요. 요게 안 되고 여기 유분 분비가 안 되는 이곳에다가 건성형 피부들이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한다든지, 수부지 피부들이 클렌징 오일로 겉에 바깥쪽 유분 분비 안 된 데를 걷어내면요, 나는 피부는 지성형 피부인데 계속 수분 보습이 안 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거는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상담 5분하고 전부 다 하면서, 아니구나, 4분이구나, 4분하고 하면서 계속 세안제랑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세안제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그걸로 세안을 할 수 없는 상태, 간단하게 해서 세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저녁에 제품 관리를 하고요, 오전 되면 그걸 다시 씻어내고, 오전에 제품 관리를 하고 저녁 되면 다시 씻어내는 상태가 되세요. 이렇게 되면 제품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냐, 피부가 그냥 이 상태에서 쭉 유지되는 상태가 그냥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세안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일일이 계속 세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죠? 오전에 세수하러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세안하러 들어가기 전에, 세안하러 들어간다고 오픈 톡방에 올리시고, 세안하러 들어가서 얼굴 물기 제거까지 끝난 상태에서 건조해지는 시간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2분 안 넘어갑니다. 다. 아마 2분 안에 다 건조하다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면 건조하다고 쓴 다음에 제품 관리를 들어가시면 되시고, 낮 시간대도 똑같은
시간 체크를 하면서 언제 건조해지는지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대부분 저녁에 세안만 하고 세수만 하고 그러면 끝나면 참 좋겠지만 세수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우나를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고 또 샤워를 할 수도 있겠죠. 샤워를 하고 얼굴에다가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로 보통 하거든요. 대부분 뜨거운 물로 해요. 저도 뜨거운 물로 하고. 뜨거운 물로 하면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얼굴로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닿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세안을 하고서 샤워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이 얼굴로 흘러내리면 안 돼요. 찬물은 차라리 괜찮아요. 찬물은 어차피 유분막이 거치지 않거든요. 찬물에는. 그런데 뜨거운 물은 얼굴에 닿으면 모공도 확장이 되고 피부도 늘어나지만 유분막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그럼 유분막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샤워 시간이 길어지면은 샤워를 하면서 얼굴에 수분이 같이 날아간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생활 습관의 변화예요. 디플셀 제품만, 화장품만 좋은 거 쓴다고 해서 피부가 변하냐? 바르는 순간 잠깐은 변할 수 있겠죠. 근데 피부가 건강히 받쳐주지 않으면요, 제품 사용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습관과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고쳐드릴 거예요. 바꿔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고 2주 뒤에 변화를 보시면은 아마 본인도 많이 깜짝 놀랄 겁니다. 2주만으로도 피부 각질층의 관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이 각질층, 표피죠. 제일 가상. 이 정도 관리만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피부는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켜냈을 때, 한 달에 피부 턴오버 주기가 돌았을 때, 제품 관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은 것들을 안 했을 때, 그때는 피부가 장담하건대 한 달이면 변화가 되세요. 제가 이쪽에다가 체크해서 띄워드릴게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어차피 지금 영상 녹화할 때만 쓰고 제가 편집하면서 부가적인 것들을 계속 올려서 옆에다가 넣어드리고 알아보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2주간은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는 반드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 피부 중에서 가장 심각하신 분은 유은선 씨예요. 근데 이분도 염증은 지나간 상태에서 각질만 일어나는 상태라 충분히 제품 관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에 염증이 많이 계시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왔으면 그분들은 아마도 이벤트 참여 내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진정 관리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피부는 조금씩 변할 테니까는. 어쨌든 5분 다 그렇게 피부가 엄청나게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한테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건조하다고. 나는 건조하다고. 낮에도 건조하고 저녁에 세안하고도 건조하고 항상 건조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조한 사람들이 거의 99.9%예요. 왜냐하면 건조하지 않으면 피부가 건강한 거거든요. 지성 피부도 수분이 함유된 지성 피부는 좋은 피부고요. 건성 피부도 유분이 함유된 건성 피부는 좋은 피부예요. 뭐냐 대신에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야지 좋은 피부가 되겠죠. 제가 오늘 테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제도 스트림 방송 켜서 해봤는데 아직 이게 익숙치는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지금 심지어 생방으로 이렇게 찍는데 사람들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익숙치는 않은데 제가 이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오픈 톡방 체크 좀 할게요. 하여튼 간에 지금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다들 잘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벤트 진행을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네, 들리나 보네요. 저는 여기 지금 몇 명이 참가되어 있는지 여기 어디 뜨지도 않아요.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리면 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해하셨죠? 아침에 세안하고 와서 어떻게 해라? 건조하니까가 아니죠. 세안 후에 물기를 닦아내고 건조할 때 건조하다고 쓰고, 세안 전에 세안한다고 쓰고, 낮 시간대에 건조하면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고 영양크림 미스트를 분사를 하고, 요것만 체크 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다른 거 나머지는 제가 오픈 톡방에다가 따로 공지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플셀 TV, 디플셀로 저랑 같이 피부 변화시키는 거, 디플셀로만 변화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을 없애고 지워내면서 그동안 몰랐던 피부에 대한 상식,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나빠지는지. 진주 씨도 왔네요. 네. 괜찮아요. 이거 제가 오늘 공지 안 하고 해놓은 상태니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어차피 저희 오픈 톡방에다가 넣을 거예요. 올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거 체크하시고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되세요. 오늘 네 다들 만나서 되게 반갑고 2주 동안 피부 잘 바꿔가지고 네,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보자고요. 다행히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시험 방송이고 테스트 방송이긴 하지만은 이수키님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요 여기 참여자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픈 톡방을 초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디플셀 이벤트 진행으로 해서 5분만 네, 선정해서 참여를 한 건데 타사 제품은 아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관리 동안에는 타사 제품을 쓸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관리 후에도 관리 전에도 타사 제품은 같이 쓸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제품들의 영양크림이 섞여 있잖아요. 영양크림 미스트가 여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제품에. 그런데 영양크림 미스트를 제가 뿌렸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크림 같은 걸 더 바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림을 위에 덧바르잖아요. 그럼 이 제품만 두껍게 올라가서 유분만 오버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유분이 넘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럼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 앰플을 또 쓰잖아요. 그러면 앰플하고 세럼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뒤에 제품은 뭐 그래요? 9명이나 들어가 있나요? 네, 감사하네요. 뒷제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나는 영양크림 미스트도 쓰고 인셀덤의 크림도 쓰고 설화수에 이렇게 무슨 뭐 윤조 에센스도 쓰고 뭐 어떤 제품에 또 좋은 것도 쓰고 어떤 제품에 좋은 세럼도 쓰고 어떤 제품에 앰플도 쓰고. 아, 수키님 저기 뭐지? 제 관리는 해드릴 수 있어요. 관리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 더보기란이나 제 채널 메인에 들어가면은 오픈 톡방에 있어요. 제 오픈 톡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쪽에서 톡을 주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피부 루틴도 잡아드리고 합니다. 그쪽에서 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간에 타사 제품을 많이 쓰면 안 되냐? 써도 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고, 문제가 뭐냐면 제품을 여러 개 섞어서 바르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논리를 보시면 되세요. 자, 영양세럼 좋은 걸 5개를 쓴단 말이죠. 그럼 영양세럼 5개를 쓴다고 피부가 좋아질까요? 아니요, 안 좋아져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로션이라고 해서 로션, 크림, 수분젤 뭐 이런 좋은 제품들 얼굴에 많이 바르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적정량의 정상적인 유분하고 수분하고 밸런스가 잘 맞고 거기에 맞는 성분이 얼굴에서 잘 어우러져야지 좋은 거지, 그게 오버밸런스가 나면은 피부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되게 대표적인 예가 인셀덤이잖아요. 인셀덤 제품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인셀덤을 써보신 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서 이제 제가 디플셀 제품을 설명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걸로 관리도 하니까는 또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시기 시작한 분들이 다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디플셀에 있는 제품 영양크림 미스트,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콜라겐 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죠? 네, 오일 미스트도 들어있어요. 왜? 크림 계열이니까. 그리고 영양크림도 또 들어있죠.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도 받쳐주고 보습도 해주는데 콜라겐 수가 들어있고, 제품 자체는 또 엑소점이어서 굉장히 흡수도 빠르고. 오픈톡을 바로 하셨나봐요. 네. 일단은 네, 수키님은 제가 방송 촬영을 끝나고 톡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품을 여러 개를 쓰면은 성분이 과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디플셀 편하잖아요. 이 제품에 대부분 제품 들어있고 여기에 보습 성분하고 오일만까지 들어있고 이 앰플에 탄력, 피부 재생 성분까지 다 들어있는데 얘네가 기초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게 태반 화장품이잖아요.
줄기세포 화장품이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간 써본 결과는 인셀덤 제품 같다 많이. 저는 제가 인셀덤과 디플셀의 비교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한 번만 찍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10번 넘게 해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게 바르고 간단하게, 이게 제품이 간단해도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돼도 복잡하게 안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피부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쉽게 바를 수 있잖아요. 이거 뿌리고 이거 바르고 이거 뿌리고 이거 못할 사람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 우리가 색조를 하고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거를 걷어내고서는 보습을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겉에다가 오일 미스트 같은 거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달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셀덤은 뭐 그냥 오일 미스트가 있고, 어떤 제품은 그냥 물기만 올라가는, 그냥 물기만 촉촉하게 적셔지는 스프레이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막 지하철 소리 나는, 창문 열어놓고 그런 제품들이 피부의 보습, 유분과 수분을 동시에 잡아주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잠깐 촉촉하고 많은 상태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걷어내고서는 뭐예요? 다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양 크림 미스트가 그거를 해주잖아요. 색조 위에 뿌려도 피부 안에 타고 흘러 들어가서 안쪽에서 보습을 잡아버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피부 관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낮에 건조하다고 해, 너무 건조하다고 하는데 인셀덤 일반 제품 갖다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은서님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서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관리를 지금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아침에요? 네, 크림 미스트 뿌리시고요. 우리 크림 미스트가 기니까 그냥 내가 크미라고 부를게요. 그냥 크림 미스트 크미라고 부르죠. 아침에 아니네요. 크림 미스트 바르시고 저녁에 앰플 바르고 크림 미스트 바르시고 선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고 아침에는 앰플을 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앰플을 10개밖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이 아니라 저녁에, 오늘 앰플을 사용을 했으면 내일은 앰플을 사용을 안 해요. 오늘 앰플을 사용을 하고 내일은 저녁에 보습 관리를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은 앰플을 또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저랑 이벤트 진행을 하시는 5분은 전부 다 건조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부의 수분이 굉장히, 수분의 보유량이 낮다는 뜻이에요. 제가 또 보습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보습은요,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피부의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습 크림, 보습 젤, 보습 로션, 수분 젤, 수분 크림, 수분 로션,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틀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분이 얼굴에다가 수분을 묶어두는 제품들을 보습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습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제품이 보습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바르면요, 여기에 수분이 들어간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습제는 얼굴에다 수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각질층에 정제수가 일정량의 수분은 어느 정도 제공을 하겠죠. 제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 안에 수분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공급을 하는 건 우리 신체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영양소를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수분의 보유량이 피부 안에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보습제지, 피부 겉에서 이 각질층에다가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들이 보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촉촉하게 정제수가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각질층에서 보습을 해서 잡아서 때려서 넣을 때는 마스크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수분 마스크팩. 그 마스크팩보다 보습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분을 잡아두는 보습이 아니라 수분의 보유량을 각질층에 늘려주는 보습은 마스크팩이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맹물 갖다가 여기다가 바르면 되냐? 안 되죠. 분자 구조나 입자 구조나 만들어진 제형 자체가 피부 각질층에 스미게 돼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은. 그러니까 물은 아무리 여기다 발라봐야 보습이 잡힐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습 관리를 할 때 마스크팩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저랑 이벤트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스크팩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보습의 개념, 이거 되게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지금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습은 뭐예요? 얼굴에 수분을 묶어둔다예요. 보습 제품은 뭐예요? 얼굴에 수분을 묶어둘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수분이 밖으로 기화되지 않게 막아준다는 뜻이죠. 그걸 제일 잘해주는 애들이 오일 계열인 거고, 오일 계열들이 많이 섞인 게 크림 계열인 거고, 손발이 텄을 때 그래서 많이 바르는 게 뻣뻣한 찐득찐득한 꾸덕꾸덕하다고 해야 되죠. 그런 크림 계열인데 크림인 거예요. 말도 안 나오면서. 네,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생방송이 이런 게 별로 좀 안 좋긴 하네요. 제가 쉬는 타이밍이 없이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보습을 제일 잘 잡아주는 제형을 따진다면 오일입니다. 뭐 존슨즈 베이비 오일 이런 거 있죠. 바디 오일 이런 거 있죠. 이런 오일이에요. 그런데 얼굴에 오일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 유분 과다가 되기 때문에 피부는 번들번들해지고 수분의 밸런스가 깨져서 유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번들번들해져. 수분의 함유량이 얼굴에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과해지면 뭐가 되죠? 여기서는 민감성 피부로 변경되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제품, 그런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습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분 마스크팩을 너무 과하게 1일 1팩이 아니라 1일 3팩씩 막 해버려가지고,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 이 상태에서도 수분 마스크팩을 맨날 때려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얼굴에 습진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피부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굴은 유분하고 수분의 밸런스는 항상 잘 잡혀야 돼요. 보습제가 뭐라고요? 얼굴에 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물을 잡아주는 걸 보습제라고 불러요. 이 안에 들은 게 뭐라고요? 콜라겐수랑 크림 미스트예요. 콜라겐이 피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분을 잡아서 끌어당겨요. 근처에 있는 대기 중에 수분도 가져오고, 화장품에 수분도 가져오고, 피부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수분도 가져오고, 세안하고 나서 남은 수분도 끌고 와요. 그러니까 피부 위가 촉촉해져요. 콜라겐이라고 해서 피부 위에다 콜라겐을 바르면 콜라겐이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요.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피부에 콜라겐이 보충이 될까요? 피부 전체에는 보충이 되겠죠. 손톱, 발톱, 머리카락에는 보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콜라겐을 먹었다고 해서 걔네가 콜라겐이 모여서 이 콜라겐 성분들이 다 내 얼굴로만 들어온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콜라겐 마스크팩이나 이런 콜라겐 제품들이 위에 올라가면은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촉촉해지죠. 아까 방송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네, 진주님하고 나중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박진주님, 네. 진주님도 이제, 그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얼굴 건조하고, 얼굴 간지럽고, 한쪽은 건조하고, 한쪽은 간지럽고. 근데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것도 뭐, 맞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보습은요, 마스크팩을 얹었어요. 얼굴에 수분량이 각질층에 어느 정도 찼어요. 그 다음에 유분을 어느 정도 얹어가지고 걔를 잡아주는 걸 보습이라고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보습은, 제가 말하는 보습은 수분을 잡아놓는 보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에 수분의 보유량을 늘리는 보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건강해질수록 물을 조금 더, 점점 더 많이 피부가 함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야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건강하게 회복을 할 수도 있고, 피부가 재생이 됐을 때 좀 더 건강한 피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네. 2주 동안 관리하면 좋아질까요? 제가 여기다 다 모아놓고 붙들어 놓고 관리하면 내가 100%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각지 타지에 흩어져서 저랑 제일 가까이 사시는 분이 남양주인가? 네, 남양주랑 수원, 그리고 막 창원, 대구, 그쵸? 다 흩어져 있죠, 지금. 자,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피부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다 말해줄게요. 다 대답해드릴 수 있어.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보니까 이게 생방송이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딜레이가 있나 봐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시간, 들리는 시간까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모델링 팩을 자주 하면 좋을까요? 모델링 팩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모델링 팩. 모델링 팩도 있잖아요. 모공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는 모델링 팩이 있고, 수분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는 모델링 팩이 있어요. 석고팩은 조금 얘기가 틀린데, 모델링 팩은
글쎄요. 그 모델링 팩이 어떤 위주의 팩인 거에 따라서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마스크팩이 있잖아요. 마스크팩이 있는데 미백 톤업에 관련된 기능성 마스크팩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스크팩은 수분 보습에 관련된 마스크팩이에요. 그거를 어디를 보시면 되면 마스크팩을 뒤로 돌려보잖아요. 그런 기능성 마스크팩이라고 써있는 마스크팩들이 있어요. 미백, 탄력, 기능성 이런 식으로. 요런 마스크팩 갖다가 1일 1팩 하잖아요. 그럼 피부에 트러블 생겨요. 왜 그러냐면 기능성 제품이 과하게 얼굴에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제품, 화장품도 또 바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능성 팩을 사용을 하는데 기능성 팩의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모델링 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델링 팩이 수분 보습의 위주에 관련된 저자극성 모델링 팩이라면은 매일 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델링 팩 특성상 제형의 제품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밀착을 돼서 여기 모공이랑 싹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피부가 그러면 촉촉한 상태로 뭐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저는 매일같이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수분 보습 단계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 하는 모델링 팩은요, 그거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델링 팩을 자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보습 있죠. 얼굴에 보습 작업을 밑바탕을 깔아놓고 한 격일 정도로 하는 모델링 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일단은 모델링 팩의 주 기능성이 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모델링 팩들도 그게 틀리거든요. 톤업인지, 진정인지, 보습인지 이런 거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계열이 만약에 톤업이다 그러면 자주 하시면 안 되시고, 진정도 얼굴을 진정시켜야 될 때 써야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자주 하시면 크게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과하면 좋지는 않거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진짜 궁금한 데 있잖아요. 여기 몇 명 들어있는지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제가 채팅창은 찾았어요. 채팅창은 찾아갖고 열어놔서 채팅창을 보기는 해요. 제가 되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오늘은 뭐 첫 촬영이기도 하고 많이 뻘쭘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제가 그래도 저는 실전 경험이 많거든요.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뭐 피부 뭐 학과를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저기 병원에서 관리 안 되는 사람들 제가 관리를 많이 해봐서. 네. 식물성 오일은 바디에 간지러움이 덜한가요? 아무래도 저자극성이겠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오늘 첫 나방입니다. 일단은 진주님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비건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피부의 저자극성이냐, 두피의 저자극성이냐, 몸의 저자극성이냐,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트러블을 발생시키거나 민감성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화학 성분이 닿았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비건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각하셨어요. 네, 많이 지각하셨어요.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무조건 화학 성분 때문에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제품들은요, 식품의약처에서 전부 다 피부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가 통과가 된 제품들이니까 우리가 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다가 쓰는 제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식물성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바디에 간지러움이 덜한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일반 제품보다는 덜 하실 텐데, 진주님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제품의 사용량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식물성 오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간지러움이 덜한가요? 글쎄요. 그것도 과하면 간지러움과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제품에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는지. 근데 정상적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타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인셀덤 선크림을 예로 드릴게요. 인셀덤 선크림을 100명이 잘 발라요. 그런데 몇몇 분은요,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왜 그럴까요? 그 선크림의 특정 성분이 눈에다가 자극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제품을 바르면 괜찮을까요? 네. 인셀덤에 들어있지 않는 성분,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주는 성분이 안 들어있으면 그 제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인셀덤 선크림으로 눈물 줄줄 흘리는데 리포보 선크림을 바르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 제품,
디플셀 제품은 이제 선크림 섞여 있는 걸 발랐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뭐죠? 인셀덤 선크림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전성분 중에 특정 성분이 그 사람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주님 질문에는 특정 성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따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학 성분보다 비건 제품으로 만든 오일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주님 일단은 네 오늘 바디로션 사용 금지예요. 제가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크림 무기자차 바르면 이중 세안해야 할까요? 선크림 무기자차를 바르시면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선크림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 덮는 선크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피부를 덮는 선크림이란 얘기죠. 무기자차는 위에서 덮어내는 선크림이에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 안에서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쓸 때 쓰는 선크림이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아니면은 정말로 있잖아요. 나는 땡볕에 나가서 오늘 논밭을 내야 돼. 이럴 때 쓰는 선크림.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지장 없이 얼굴 허옇게 바르고 있어도 괜찮을 때 쓰는 선크림이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무기자차 선크림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어요. 피부 안에 흡수가 되면은 피부 안에 염증 반응이나 문제성 제품이 아니라 피부염이 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상태. 간단하게 오늘 레이저로 여기 지졌어요. 그런데 유기자차 선크림, 혼합자차 선크림, 흡수형 제품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럴 때 쓰시는 게 무기자차 선크림인 거예요. 피부에 상처는 났어요. 그러면 색소 침착이 심해지니까 레이저를 맞았으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단 말이죠. 심해지니까 이거를 선크림을 안 바를 순 없어. 그런데 흡수형 제품은 또 바르기가 애매한 거죠. 들어가가지고 작용을 할 수도 있고 피부에 솔직히 말하면 좋지는 않으니까. 레이저를 맞았다는 건 진피가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여기 타서 자국이 이렇게 까맣게 탔다는 거는 토닝 정도는 괜찮겠지만 피부가 벗겨져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수분 밴드를 붙여야 되는 상태가 된다면은 거기다는 유기자차나 혼합자차의 흡수형 선크림이 들어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때 쓰는 게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이중 세안을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됩니다. 나야나 누구실까요? 이거를 하니까 제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네요.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는 이거 궁금한 거 물어보라 그러면 100% 확률로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기미 잡티 이거 어떻게 없애나요? 뭐 이런 거. 디플셀 선크림은 무기자차의 특징과 유기자차의 특징을 합친 혼합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9.9% 유기자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디플셀은 선크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디플셀 프로텍션 크림에 선크림의 일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선크림에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디플셀 선크림은 조금 특이해요. 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고 지금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지금 많이 가져가셔서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선크림이라고 전혀 인지를 못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저 이거 밤에 바르고 잔다니까요. 선크림 이거 바르고 자요. 제형이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진짜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있잖아요. 그냥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선크림 느낌이 안 나요. 네, 보습도 잘 돼요.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시청자와의 소통을 거의 1년 10개월 만에 하네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1월이었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보습이에요. 가을에는. 그럼 여름철에는 뭘까요? 여름철에는 피부 진정인 거예요. 그런데 프로텍션 크림의 양은 얼만큼 써야 될까요? 아마 얼굴에 제품을 발라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을 요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얼굴에 다 발리면 그 정도 양이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를 발랐는데 조금만 바르시다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더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독살? 심부볼? 이거 처진 거요?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디플셀로 관리하면인가요? 아니면 시술을 받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독살 당연히 괜찮아질 수 있죠. 심부볼 괜찮아질 수 있죠.
집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는 신부볼에 제일 좋은 거는 괄사입니다. 괄사. 신부볼에 가장 좋은 효과를 뽑아내는 건 괄사예요. 첫 번째.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 근데 신부볼의 불독살, 이 처진 살 있잖아요. 괄사를 해가지고 올라가냐? 아니요. 여기 볼에 붓기가 빠져가지고 조금 작아져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피부 탄력도 있잖아요. 피부가 늘어져 있으면은 이 불독살도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 탄력도를 높여줘야죠. 근데 피부 탄력도를 높이려면 또 따라가는 게 보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당기면 여기 턱살 이렇게 생기죠. 뒤로 당기면 이 턱살 이거 되게 웃기게 나오네요. 저 턱살 있잖아요. 저 턱살 살 빼면 많이 빠져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살을 뺐는 데도 있다. 신부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거는 이제 거상밖에 없고요. 거상하지 않고선 조금 관리를 하고 싶다. 이거 탄력 앰플 쓰세요. 많이 좋아집니다. 저 이거 하고서는 좀 턱선이 많이 갸름해지지 않았나요? 저 이거 예전 같으면 이게 아무리 지금 조명 켜놓고 어느 정도 얘가 잡아준다고 해도 있잖아요. 저 이거 생 방송으로 제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창피해가지고. 네. 지금도 창피해요. 그리고 불독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네, 괜찮아질 수 있어. 근데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될 건 괄사예요. 괄사. 이 림프절 마사지 하면서 턱선이랑 이 전체적으로 이제 당겨서 이 옆에 머리통 있죠? 이 옆에까지 해서 이쪽을 다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괄사죠. 그냥 여기만 잡아 당기면 그냥 늘어진 살 계속 미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괄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제 리프팅 괄사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괄사를 하시면서 제품 사용을 같이 해서도 피부 탄력도를 높여주면 훨씬 효과를 좀 많이 보겠지, 빠르게. 수키님은 저기 5분 톡방에 저한테 저기 했는데 제가 방송 종료하고서는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몰랐었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운영 1년 10개월 하면서 중간에 한참 쉰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셀덤을 많이 진짜로 저 땅 귀까지 제가 파고들었잖아요, 인셀덤. 엄청. 저는 인셀덤을 까는 거는 다단계 시스템 하나밖에 없어요. 송자영 시청자님, 네, 사진 잘 받았습니다. 바르고 두드리면 더 좋죠. 화장품은요,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제품이든 얼굴에 색조를 했을 때는 바르고 두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아니면요, 제품은 뿌리시든 바르시든 간에 롤링을 하시든 두들겨서 넣으시든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제품의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두드리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면은 기분도 좋지 않나요? 세포 깨우는 거 같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있죠? 어떤 제품을 쓰시든 간에 화장품이든 로션이든 다 필요 없이 제품을 쓰신 다음에 이 손끝 있죠? 이 손가락 끝에 뒤에 흐리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흐리게 나오네요. 이거 별로는.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이렇게 두드리시면은 약간의 경락 효과도 있어요. 그거 두드려서 넣어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인셀덤 세럼 쓸 때 항상 이 손으로 두드려서 넣었어요. 다 엄청. 근데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송재영님은 여기서 보네요. 저 영통을 못했네요. 영통 한번 하자고 하셨는데 인셀덤에 관해서는 제가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관리한 걸로 따지면은 네, 제가 아마 우리나라 최고일 수도 있어요. 리포솜 깨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리포솜 안 깨지거든요. 리포솜을 깨려면요, 참 뭐 어떻게 뭘로 깨야 되나? 마이크로 입자 정도 되는 걸 뭐 어떻게 리포솜을 손으로 어떻게 깨니까 못 깨요. 안 깨져요. 손으로 두드려서 깨질 정도의 리포솜 입자면요, 피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알갱이가 크니까. 피부 이 진피 안쪽까지는 일반 리포솜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들어가도 일부만 들어가요. 진짜 콩알만큼 들어가요. 근데 이 기저층까지, 그러니까 피부 조금 깊이만 들어가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두드려서 리포솜이 깨진다? 개소리입니다. 무슨 두드려서 리포솜이 깨질 거면 피부 각질층 투과도, 표피층도 못 들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드려서 깨질 정도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인셀덤 홍보 영상이 아니라 인셀덤 사용 설명 영상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발라주는 본인들 있잖아요. 그 모델들도 본인들도 발라서 다 집어넣어요. 네. 리포선 캡슐이 깨진다, 얹어라, 도브를 해서 뭐 위에 얹어놔라, 이래야지 뭐 캡슐이 안 깨지고 잘 들어간다. 네, 그냥 걔네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상식입니다. 인셀덤 세뇌 빡세죠. 저는 인셀덤이 시스템을 싫어하고 다단계 영업을 싫어하고 잘못된 제품의 사용 방식을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사재기를 하니까 사재기를 소진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싫을 뿐이에요. 저는 인셀덤 별로 이제 까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아. 네. 알만큼 다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인셀덤 제품력이 좋아서 정상적으로 쓰고 복잡하고 빡세지만 그 제품 루틴만 잘 따라온다면 인셀덤의 루틴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정상적인 루틴인 거죠. 적정량 바르고 조금씩 많이 흡수시키고 얼굴에 수분하고 유분의 밸런스 잡아가면서 피부 문제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들. 이렇게 했을 때 잘 관리만 하면 인셀덤으로 웬만한 피부는 다 바꿨고 저도 그걸로 관리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제품량과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들여서 네, 지금 이 상태 2월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이제 한 달 반째 저는 디플셀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인셀덤을 복잡하게 쓰시던 분들도 디플셀로 사용하시면서 피부는 인셀덤 때보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좋은 상태로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디플셀 홍보 영상이 아닌데요. 디플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 디플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을 바르고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건조하다, 건조감을 느낀다, 피부가 당긴다, 땡긴다, 이거 있잖아요. 제품 관리를 하면서 이 90% 이상은 이 보습 단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곳에서 끝나요. 피부 관리는. 미백, 토너, 모공 관리, 피부 탄력 관리, 뭐 리프팅,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적으로 건조하다, 땡긴다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없어요. 그 뒤는 없어요. 기능성 관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제품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냥 가볍게 발라서 보습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제품, 글쎄요.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은 그거예요. 뿌리면 그 순간에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좀 빠르게 잡힌다. 대신에 근데 어설프게 쓰시면 안 돼요. 영양크림 흔들 만큼 충분히 흔드시고요. 제대로 뿌려서 제대로 바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디플셀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언제든지 질문 그냥 하셔도 돼요. 클 바르고 그래요. 그렇게 말 짧게 써주는 거 좋아요. 내일 아침에는 크림만 바르면 되냐? 내일 아침엔 크림 바르고요. 이거 프로텍션 크림. 한 분 프로텍션 크림 없는데 우미님인가요? 네. 우미님은 그냥 인셀덤 아쿠아 선젤 바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하실 때 영양크림 미스트 뿌리시고요. 아쿠아 프로텍션 선젤 바르시고요. 걔도 프로텍션 선젤 비슷한 이름. 아쿠아 선젤 바르시고 그리고 영양크림 미스트를 한 번 더 덮으세요. 비비까지 바르시면 비비 바르고 그 위에 덮으시면 됩니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화장품의 기능 중에 가장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화장품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수분 보습이에요. 왜 보습이냐면 수분의 보유량과 유분의 밸런스를 같이 잡아주는 제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의 토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미 주근깨 잡티 옅어지는 거. 네, 우미님은 그러시니까 아쿠아 선젤 쓰시고 크림을 한 번 더 뿌려주시면 되세요. 네. 저는 아쿠아 선젤 갖고 계셔서 이제 선크림을 다른 걸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사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미님은 그거 있으셔서 그냥 쓰라고 냅둔 거예요. 네.
보습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화장품 우리가 얼굴 관리할 때 보습을 잘 잡아주는 제품들이 좋아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보습이 아니고요. 수분하고 유분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보습. 제가 그래서 디플셀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가 뿌려놓으면 유분하고 수분의 밸런스가 하루 종일 잡히냐? 아니죠. 그런 제품은 없어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으면 제품을 뿌려놓고 얼굴에 비닐봉지 쓰시면 돼요. 그럼 그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활동을 하잖아요. 환경에 피부가 항상 수분을 뺏기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대기 중에서도 수분을 뺏기고, 일을 하면서도 수분을 뺏기고, 온풍기에도 수분을 뺏기고, 하다못해 길거리만 돌아만 다녀도 수분을 뺏겨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품. 근데 영양크림 미스트는 색조에도 뿌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 크림 미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오일 미스트가 됐든 그래 어떤 좋은 제품, 비싼 제품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들은 그거 이따가 제가 이 영상 자체를 올려드릴 거예요. 톡방에다가. 그분들은요, 이쪽에다가 미스트를 뿌리고 이쪽에다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리시고 양쪽에 건조감이 언제 빨리 찾아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세요. 제품력이 궁금해서 제품을 나는 다른 것도 쓰고 있어. 그러면요, 양쪽에 따로따로 발라보시면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 발라야 되잖아요. 뭐예요? 우미님은 제가 제품 보내드릴게요. 제품 그냥 제가 보내드려요. 제가 오늘 제품도 주소지로 보냈잖아요. 네. 제가 제품 보내드리면 돼요. 뭐 딴 데서 이렇게 살 그건 없어요. 딴 방법도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사셔도 되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내일 어차피 안 갖고 계신 분들 어차피 똑같이 발송하는데 그럼 우미님도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자, 디플셀 이게 의심스러워. 이 제품 갖다만 관리를 해서 이게 해결이 날까?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인셀던 갖다가 직접적으로 양쪽 얼굴에다 관리를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쪽하고 이쪽을 제품을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냐? 집에서 세정력 제일 강한 세숫비누 갖다 얼굴을 세안을 하신 다음에 얼굴이 당김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제품 관리를 들어가세요. 어디부터요? 무조건 디플셀부터 들어가세요. 왜?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디플셀부터 제품 관리 들어가세요. 영양크림 미스트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하시던지,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하시던지, 요거 딱 세 가지만 해놓고 피부에다 다 흡수시킨 다음에 반대쪽에 네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 아니면 기존에 쓰던 제품을 이쪽에다가 발라서 최대한 관리 열심히 해서 발라서 딱 하세요. 그리고 양쪽의 피부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 이건 끝나는 문제예요. 저한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세숫비누 갖다 세안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미스트, 가장 좋은 제품들로 반대쪽 관리를 하시고 이쪽은 디플셀로 먼저 관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이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지, 어느 쪽이 보습의 유지가 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색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영양크림 미스트를 색조 위에다가 분사를 시켜가지고 뿌려보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해야 되죠? 건조할 때. 한쪽은 디플셀 갖다 뿌리고 한쪽은 내가 갖고 있던 원래 미스트 갖다 뿌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보습을 체크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건조해질 때까지. 뭐가 더 빨리 건조해지는지는 해보시면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봐서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플셀은 되게 작은 회사 제이온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사슴 태반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줄기세포 제품이고 태반 줄기세포를 추출물로 해서 화장품에다가 첨가를 한 제품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슴 태반 검색하면 네이버나 뭐 인터넷에 디플셀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사슴 태반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디플셀이나 비슷한 걸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마 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물론 많은 영상들도 있겠지만. 제품력이요. 네, 제품력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죠.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제품력 딸리는 제품은 사용을 안 해요.
팔고 싶지도 않아요. 욕먹기 싫어서. 제가 지금 5분 갔다가 자신있게 피부 관리를 해서 얼굴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행사항들, 오픈톡방의 내용들, 그리고 이분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피부만 나가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들도 같이 띄워드릴 텐데, 이거 2주 돼서 이분들 피부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답도 없어요. 그럼. 영상 이거 다 내릴 수도 없잖아. 이미 시작했는데. 자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제가 정말 싫어가지고 얼굴 관리를 안 한다, 화장품으로도 관리 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할 수 없겠죠. 어쩔 수 없겠죠. 네. 근데 피부 관리를 5명이 했는데 1명만 잘 안 된다? 근데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벤트를 하면은 또 그렇게 참여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이벤트는요, 제가 있잖아요, 2주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기 다 어디 숙소를 잡아가지고, 네, 2주간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까 봐요. 피부관리 학교.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만 관리해도 싹 다 얼굴 다 바꿔가지고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피부관리 프로그램이나 피부관리 봇이 옆에 붙어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같은 사람 있잖아요. 높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24시간 풀루틴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죠. 피부가 건조할 새가 없이, 피부가 잘못될 새가 없이 하는 거죠. 불란채님이 은서님이죠. 은서님 얼굴에 열나나요 지금? 그거 채팅창에 써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피부 관련해서 딥플셀을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인셀덤을 쓰셔도 되고, 다른 제품을 쓰셔도 됩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가 제품 사용을 왜 하죠?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저렇게 열감이 있거나 홍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힘들죠.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있잖아요, 피부 관리를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화장품을 처음에 바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피부 건강이에요. 건강. 순천이요? 네. 다 제주도로 잡아놓고 제주도로 다 불러야겠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용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썼다고 시작을 했었어요. 화장품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그 화장품이 방부제가 돼가지고 미라에다 갖다 발라놔가지고 그 미라들이 썩지 않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화장품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화장품은 그래요. 미를 추구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내 피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 그쵸. 이름하고 좀 틀린 얘기를 내가 하지만은, 피부가 건강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미를 찾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얼굴에 보습도 안 잡혀 있는데 유분하고 수분의 밸런스가 깨져서 장벽이 다 무너져서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 있는 피부를, 맨날 건조해서 각질 뜨는 피부를, 맨날 홍조 홍반에 시달리는 피부를 어떻게 한들 그걸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겠어요? 기미 있다고 해가지고 기미 레이저로 맨날 싸대는 분들 있잖아요. 많이 쏘시는 분들. 피부가 건강해지고 피부가 보습만 잘 잡히고 피부 표피층의 두께만 두껍고 정말 싸구려 미백 화장품, 멜라노 사이트에서 멜라노 합성만 안 되는 제품들 좀만 사용을 해줘도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기미가 옅어져요. 보습만 잡혀도 기미가 옅어진다니까. 이거 말 제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제일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여자분들 제일 가장 큰 고민, 저는 그게 1번이에요. 1번. 검색어 1번. 미백, 기미, 색소 침착. 기미 어떻게 없애요? 잡티도 기미라고 하고 기미도 기미라고 해요. 다 그냥 기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미는 기미인데 잡티는 잡티인데, 잡티에 석회 있는 게 기미예요. 되게 많은 용층들이 한 번에 잡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기미라고 부르면서 이제 말을 하죠. 그게 다 색소 침착인데, 기미든 잡티든 주근깨든 흑자든 다 색소 침착이에요. 오타 모반도 마찬가지 색소 침착이에요. 상처가 나도 생긴 거 색소 침착이죠. 근데 다 똑같아요. 다 필요 없고,
얼굴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얼굴에 토닉 레이저 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토닉 레이저를 쏘는, 피부에다가 살을 태우면서 굳이 레이저를 쏘는 이유가 뭔데요? 레이저를 위에서 깎고 아래서 피부 재생을 하면서 밀어 올리는데, 피부 재생해서 밀어 올리면서 여기 기미가 합성되는 이 멜라노사이트라는 기저층의 최상단, 여기서 합성을 막아주는 미백 제품들을 쓰거나 합성을 막아주는 의약품을 쓰면서 뭐예요? 위에서는 깎고 밑에서는 밀어 올리는 거죠. 밀어 올리는 건 피부 재생이고,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드라마틱하게 깎여 나가고 새 피부가 올라오면서 옅어져요. 이거를 받쳐주려면 뭐가 돼야 되죠? 피부에 보습 상태가 잡혀 있어야 되고 피부가 건강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인데, 나는 아침에도 건조하고 세수만 해도 건조하고 낮에 뭐 좀 일만 하면 건조하고 피부는 맨날 건조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레이저를 쏘는데 피부 재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기능성 제품 흡수도 안 돼요. 피부가 이렇게 보습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요, 화장품이 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맨 세멘트에다가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에다 튕겨 나오죠. 근데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뭐 어차피 오늘 영상 켜놨으니까 네,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시청자님 한 분만 있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습이 잡히지 않는 얼굴, 얼굴의 수분 보유량이 낮은 얼굴, 피부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피부, 건조하다라고 말하시는 모든 분들, 나는 좀 건조해, 난 아침에도 건조하고 저녁에도 건조해, 아침에 세수하고 건조하고, 네, 낮에 활동하다 건조하고, 저녁에 퇴근 전에 건조하고, 심지어 각질증 뜨고, 이러신 분들 있죠. 건조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 이분들도 레이저 잘 맞거든요. 토닝 레이저를 맞든 뭐 이제 기미잡티 없애려고 레이저를 맞든 가가지고 뭐 고주파를 맞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얼굴에 보습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맞으면요, 보습량이 많은 피부에 비해서 피부가 더 많이 타요. 모르시죠 이거? 피부가 이 수분의 보유량이 낮은, 건조하다고 말을 하는 모든 분들이에요. 내가 건조하다, 저랑 똑같이 여기다 레이저를 있잖아요. 같은 파장으로 때려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 이게 때리잖아요. 저는요, 피부가 요만큼 파일 거를 여러분들이 이만큼이 파인다니까요. 그럼 이게 상처 회복이 빨리 될까요? 안 돼요. 이거 간단하게 이거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요, 그냥 있죠, 집에 있잖아요,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거 갖다 놓고 종이에다 물 묻히고서 거기다 불 붙여봐요. 이거 잘 붙는지. 잘 안 붙어요. 맨종이는 뭐예요? 타버리죠. 피부도 똑같아요. 레이저가 뭐예요? 열이잖아요. 열을 한 점에 집중해가지고 색소만 타겟으로 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색소를 타겟으로 태울 때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낮으면 어떡할까요? 살이 더 많이 까여나가면서 데미지를 입으면서 패이겠죠. 그래서 레이저 맞을 때 얼굴 건강하게 해놓고 제가 맞으라고 맨날 노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피부 재생도 빠르게 되고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고집 부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기미잡티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요, 얼굴에 유분하고 수분 밸런스 잡아내면 거의 한순간에 밝아지고, 우리가 기미잡티, 기미만 말씀드릴게요. 기미 때문에 고민 많으시니까. 기미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냐면, 제 영상에 있어요. 있지만 옛날 영상들은 잘 못 보시니까, 기미 관리는요, 색조를 해냈을 때, 쿠션을 썼을 때, 과하게 색조를 하지 않고 가볍게 색조를 했을 때 가려질 만큼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목표치를 그 정도 선에 둬야지, 나는 쌩얼로 다녀도 기미를 안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통 잘라내야 돼요. 머리 날려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거 아닌 이상은 없어요. 안 돼요. 겉에 올라와 있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흑자나 검버섯은요, 레이저로 쏘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레이저를 없애라고 해요. 안 그런가요? 여기 송자영씨 들어와 있는데 갔나 모르겠는데, 저 송자영씨 저분은요, 제가 레이저를 처음으로 쏘라고 했던 분이에요. 처음. 피부 보습도 안 잡히고 건강한지도 모르는데 왜 쏘라고 했냐? 검버섯이었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검버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라고 했던 거예요. 충분히 제가 관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얼굴 되게 깨끗해졌어요. 여기 사진, 내가 피부 사진만 내가 띄워놔야겠어.
물어보고 띄우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고 띄울게요. 네. 일단은 같이 이벤트 진행을 하실 5분은 제가 책임지고 피부를 바꿔놓겠습니다. 내 피부만 좋아지냐? 아니요. 피부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져요.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던 게 해결이 조금씩 되면은요,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던 게 낮아진다니까요. 블란체님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관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이거 있잖아요. 말할 곳이나 기댈 곳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 이게 뭐 대단한 거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시청자나 지금 저랑 같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관리를 했던 분들, 하고 있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우미님, 저 제품 7개 8개 거기 마스크팩까지 하면서 했는데 아 이거 발라도 관리가 될까 막 이런 생각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2개로 됩니다. 네, 반드시요. 돼요. 어쨌든 간에 피부 관리를 하면은 내가 받던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되고 그거를 같이 해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요. 물어볼 때는 있잖아요. 피부과 가면은 뭐 말해주나요? 안 말해줘요. 피부샵 가면은 뭐 말해줘요? 아니에요. 되게 획일화된 것들만 있어요. 그래도 저랑 같이 하실 때는 제가 그래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같이 해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오픈 톡방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전부 다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할 때는 항상 그랬어. 당신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포기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요. 항상. 근데 인셀덤은 루틴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힘드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끝까지 잘 따라와가지고 피부가 좋아져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랑 이제 같이 예전보다는 뭐 제가 시청자도 좀 많아지고 방송 시스템도 좀 좋아져서 저한테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지만,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가장 큰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고마움을 받았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힘들고 귀찮은 관리인데 끝까지 따라와 줬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 2번째는 피부 관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 보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요 2가지예요. 제가 힘내고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인셀덤으로 저는 돈을 여기서 벌 일이 없었어요. 인셀덤 관리하면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뭐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디플셀은 제가 판매를 하니까 여기서 수익원이 생기죠. 지금은 많이 얘기가 틀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플셀 제품을 갖다가 뭐 이렇게 엄청 업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제 성격상.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디플셀 분들, 제이온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본다고 해도 제가 양날의 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셀덤 같은 경우도 저한테 데미지 받은 게 상당하겠죠. 제 인셀덤 그 다단계 영상 보고서는 대리점 안 가고 파워 매니저 안 가고 매니저 안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있잖아요. 몇백 명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몇백 명이면 돈이 얼마인데요? 몇십억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인셀덤을 처음에 제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단계 시스템이 싫어서 그렇게 된 순간 인셀덤 회사한테 저는요 엄청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엄청. 심지어 인셀덤 잘못 쓰고 있으면 부작용 싹 다 잡아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팩트로 때려가지고 해버리고, 피부 부작용 난 사람들 상담하고 맨날 그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좋아하겠냐고 싫어하지. 디플셀도 마찬가지예요. 디플셀 제품이 좋고 디플셀의 영업 방식이 좋아서 제가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나 판매자한테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절 데리고 있는 걸 아마 뼈저리게 후회를 할 겁니다. 100%예요. 네. 화장품이요? 그쵸. 화장품 말고 돈 잘 벌면 좋겠지.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있으면 또 갖고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는 그래요. 제품력을 믿고 팝니다. 제품력을 믿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디플셀을 사용 안 하셔도 관리는 똑같이 해드려요. 갖고 계신 제품으로도 관리를 해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디플셀 TV라는 채널에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청자분들 통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디플셀 제품의 제품력을 입증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우미님하고 저기 계신 은선님하고 제가 지금 이벤트로 거신 이 모든 분들한테 제가 뭐 돈 주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라, 피부를 그렇게 바꿔라라고 한다고 바뀔까요? 피부가 안 바뀌는데 사진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겠죠. 별로 변하는 거 없을 거니까 언제나 궁금하시면 오픈톡으로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버틴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덕분에 그래도 네, 이렇게 화장품에서 스카우트 되고, 그쵸? 많이 변했죠. 많이 바뀌었죠. 언젠가는 저 뒷배경이 이 작은 집, 예전에는 여기도 못 살았었어요. 그전에는 인셀덤 사무실에 살았어요. 사무실. 월세 내기 싫어가지고. 네, 소래포구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제 이사 온 건데 많이 좋아진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코로나 때 데미지는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엄청 이벤트 빵빵 때려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는 저를 믿고 쓰지 마시고요. 제품을 믿고 쓰세요. 저를 믿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발라서 본인은 느낀 그대로를 믿는 거지. 야, 얘가 발랐는데 얘 피부는 반짝반짝해? 제가 그러면 저기 어디가? 뭐 어떤 제품 할까요? 모르는 중국산 제품 갖고 와서 이게 호랑이 연고를 발랐는데 얼굴이 반짝반짝하면 호랑이 연고 다 바를 건가요? 안 바를걸요? 바세린 좋다고 바르면 다 바를 거예요. 안 바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도 입증되는 사람들의 말이나 채팅 내용이나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고 블로그 찾아보시고 네이버에 디플셀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인셀다운 검색하고 디플셀 검색해보세요. 디플셀은요 일단은 욕이 없어요. 네, 저는 그거는 마음에 듭니다. 검색했을 때 제품에 욕이 없습니다. 작은 회사예요. 제이온이란 작은 회사고 이 채널을 통해서 디플셀을 누가 얼마나 많이 알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봐왔던 저는 어차피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제가 이벤트 진행해서 바꾼다고 했으면 바꾸는 거고요. 네, 제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순천이 어디예요? 근데 나 순천 어디지 모르겠어. 순천 어디예요? 벌써 9시 28분이네요. 이거 또 편집하긴 해야 되는데 편집하지 말까봐요. 그냥 이것도 추억인데 그죠? 언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채팅, 저는 이거를 되게 옛날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다 그런 글 쓴 적도 있어요.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면서 예, 피부 관련 상담, 인셀더 관련 상담 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하고서 해서 해달라고 막 올라왔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졌나? 저도 감사해요, 찬미님. 이렇게 채팅으로 이런 거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전라도? 요번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싹 다 모아서 한번 예, 만날까요? 네. 동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오시면은 제품 드릴게요. 신기하네요, 그래도. 옛날에 그 영상 있죠? 지금 이 라이브 스트림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핸드폰으로 라이브 동영상을 제가 찍어봤는데 엄청 안 돼요. 아무것도. 채팅도 안 보이고 뭐. 순천 국가정원?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저기 뭐지? 다 지방의 지역을 잘 몰라요. 핸드폰 갖다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카메라 산 것도 대박인데.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피부 관리 잘하고 싶고 이뻐지고 싶잖아요. 제가 맨날 100번 말씀드리는데 피부는 무조건이에요. 피부는 건강 먼저예요. 건강. 다음에 순천을 제가 가면은 성우미님이 나오셔야 될 겁니다. 네, 거기 갈게요. 제가 거기 있잖아요. 제가 영업 뒤로 한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오셔야 되거든요. 국가정원이랑 순천만 습지 네,
보러 갈게요.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요. 제가 근데 있잖아요.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잖아요. 방송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뿌려주고 뭐 오늘 얼마 팔았네, 오늘은 뭐를 했네, 그리고 이제 미용실 영업하는 것도 막 내보내고 하는 이유는 디플셀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시청자분들한테 뭐 나 사는 모습 나 이렇게 산다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쵸. 뭐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힘들게 영업하는 분들. 저도 힘들게 영업을 했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어쩌다 제 영상을 보면은 남자애가 화장품 팔고 돌아다니고 아주머니들, 시장 아주머니들, 사장님들한테 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나도 못할 건 아니다. 저렇게 뭐 저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애가 모질라게 생긴 애가 저런 애도 저러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되게 꿈꾸는 게 그거예요. 저는 거의 밑바닥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저 나이가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대부분 더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물론 많으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40대 이제 후반을 바라보는 지금에서 네, 이렇게 사는 거 글쎄요. 저 예전에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모습이 코로나 가게하고 망해가지고 겪으면서 참 내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품으로 시작한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화장품은요, 제가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피부 건강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조금 높여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의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고 되게 이런 거 아시죠? 아프기 전까지는 몰라요. 피부 관리를 제가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몰라. 내가 여기가 피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 때 있죠. 긁을 정도로 간지러워 본 그런 뻑뻑 긁어서 이제 여기 상처 나는 거. 그 정도까지 가본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아예 안 돼요. 못해요. 아, 20대 때 꼴뚜기. 그러니까 쓰라려 보지 않고 다쳐보지 않고 내가 색소 침착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고 건조감 때문에 찢어들듯이 고통받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근데 그게 본인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팔다리 부러진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 정도 상실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팔다리가 부러지면 뭐가 되냐면 기부스를 하면 언젠가 붙을 수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이거 기부스 하면 이거 낫잖아 언젠가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이게 잘못돼서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피부 때문에 아프잖아요. 이거는요 언제 고쳐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엄청나게 우울하게 만들고 상실감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요 피부 미백 이런 거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피부 톤업 이거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탄력, 주름 이런 거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이거 아프잖아요. 아프면은요 이거 아픈 거밖에 나 이거 좀 안 아프고 싶은 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피부 건강하고 많은 거예요. 진주님 건강이죠. 박진주님 지금 얼굴 간지러워요? 채팅창에 쓰세요. 얼굴 간지러운지 목 쪽 간지러운지 그렇다니까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도 인셀덤 이 채널 이 디플셀 TV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도 안 빼고 다 아픈 사람이었어요. 기미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요 한 50명이면 2명 3명 될래나? 기미 잡티 때문에 나한테 상담 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사람, 가성주름 생겨가지고 뱀비닐 돼가지고 다 벗는 사람. 다행이네요. 네, 간지럽지 않아요. 자다가 이제 긁지 않는 일만 있으면 잘하셨어요. 네. 박진주님도 저희 이벤트 같이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얼굴이 아프면 언제 나을지 몰라요.
홍조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힘들고 포기하고 사는 건데, 한 10년을 홍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피부가 있잖아. 홍조가 조금 거쳤어. 옅어졌어. 색조로 가렸는데 홍조가 조금 안 보여. 이러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있잖아요. 색소 침착 이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색소 침착 때문에. 근데 오타 모바는 제가 조금 인정을 해요. 오타 모바는 엄청 남들이 보기 안 좋잖아요. 눈에 확 드러나고 색조로도 잘 가려지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그쵸? 기미잡티 주근깨도 그런 스트레스긴 한데, 기미잡티 주근깨도 스트레스긴 한데, 그래도 아프지 않은 게 어디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부터 잡아놓고 관리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지금 이제 2주간 디플셀 갖다 얼굴 바꾸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 병원에서 해결 못한 거, 레이저로 해결 못한 거, 최소한 돈 있잖아. 한 4, 5천 쓰신 분들. 기미가 됐든, 흑자면은 없앴겠지. 내가 봤을 땐 기미 아니면, 기미 죽은 게 아니면 거의 다 없앴을 거네. 그 정도 돈 썼어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써도 있잖아요. 기미가 옅어지지 않고 색조로 가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신에 일주일에 저 한 번씩 무조건 봐야 돼요. 제품 관리로만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제품 관리도 하겠지만 피부 건강 관리도 하겠지만 그걸로만은 그 정도 돈 썼는데 안 없어졌다는 거는 아마 좀 더 심각한 상태니까는 제가 그런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나중에 한 분만 오픈톡으로 하세요. 이거는 선착순 한 명이에요. 대신에 전국 어디에 계시든 비행기를 타고 오시든 간에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못 나누고 있었지. 하트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아시는 분이겠죠. 돈 엄청 쓰고 기미 못 없애신 분, 돈 엄청 쓰고 있잖아요. 잡티 못 없애신 분, 선착순 한 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직접 찾아오실 수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없애드릴게요. 없앤다는 뜻이 뭐냐?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저 여기 원래 색소진도 진하게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옅어져서 그래요. 옅어져서. 제가 정말로 대놓고 그거 없어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 분만. 네. 대신에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봐야 됩니다. 아, 연예인이나 한 명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저 그러면 여기 대놓고 띄우고서는 디플스를 홍보하라고 할 텐데, 우리 채널. 네. 여러분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삼촌? 누구야? 이름을 말하세요. 이름 안 말하면 모릅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이벤트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저랑 제품 관리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보습 잡잖아요. 그럼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죠? 제가 미백 관리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보습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피부 있잖아요. 색소 침착이 없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톤업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색소 침착을 지우는 과정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밑받침이 되려면 지금 저랑 하고 있는 기초 관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최소한 저 정도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정도 상태로. 아,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벌써 뭐 9시 40분이네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하나도 몰랐는데 다음에는 미리 공지를 띄워드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잔뜩 준비하게 만든 다음에 영상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 저랑 톡방에서 단체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꼭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상 촬영을 될 수 있으면 10시 정도로 할게요. 이어폰 꽂고 들으세요. 왜냐면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여기 공지사항 톡방에 글만 써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들어와 계시면 저 채팅창으로 저한테 질문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아마도 많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다 끝내고 나시면 아마 피부 관련해서 지식 수준은 거의 저랑 동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지 영상 송출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이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막 근데
그냥 하나는 알겠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했던 게 되게 의미 없던 일은 아니었구나. 이거는 제가 알겠네요. 확실하게. 진짜. 제가 그래서 엄청 감사한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이 카메라 산 날 영상 찍으면서 울었다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한 5시간 동안. 영상 다시 계속 촬영하면서.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랬겠어.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분들이 태반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라이브 방송을 미리 공지를 해놓고 할게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작별 인사를 할게요. 안녕 이렇게 한번 채팅에 써보세요. 이건 뭐 어떻게 하던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내 피부 관리는 누구나 해도 되니까 네. 톡방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저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내일 또 지방 가야 되고 경주 갑니다. 경주.